지금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유엔군 화장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군데밖에 없는 유엔군 화장터이죠. 네. 6.25 때 전사한 유엔군들을 화장하고 본국에 보내기도 하고 또 부산 유엔군 묘지에 갔다가 모시기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요. 네. 다 오셨나요? 일단 이리 오시죠 뭐. 뭐 일제시대 때 쓰던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문화재로다 등록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대라. 이게 유엔 화장장이라고 하는 근거를 대라. 없어요. 그랬는데 누가 근거가 있을까요? 바로 이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인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국내 문헌이나 국외 문헌이나 단 한 줄도 이것은 사실은 유엔 화장장이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영국군 화장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유엔군이 다른 나라 군인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고 영국 군인이 화장된 것은 맞는데 있어봐야 이제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같은 영연방 국가 같이 작전을 했던 그 사람들 외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만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개발국 코리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전혀 모르는 지구상 어디 쬐끄맣게 붙어있는 모르는 나라에 와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그리고 그 전투를 해서 목숨을 바치고 다시 저 무심한 굴뚝으로 영혼을 날려보낸 이런 모를 우리 유엔군 병사들께 대하여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감사합니다.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자, 이제 이쪽으로 좀 모여주세요. 스피커가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소리가 멀리 안 나갑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5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휴전협정이 시작된 것이 1951년입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날로 종전을 선언하게 되죠.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종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당시에 그 휴전이라는 것은 개전보다도 더 어려웠어요. 51년부터 계속 휴전협상을 하는데 이 휴전협상에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째는 자기네들이 서로 이겼다고 주장합니다. 북한군, 중공군 자기네가 이겼다. 유엔군, 한국군 우리가 이겼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절반의 승리라고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나라가 절반 정도 이겼다. 완전히 이긴 건 아니고 지지는 않았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휴전협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메가더 원수가 해임이 되고 리즈웨이 대장이 다시 극동군 사령군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메가더는 상당히 좀 중국을 만주를 이제 원폭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나라에도 원폭을 쓰자, 그 평양 쪽에다가 원폭을 쓰자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주장하다가 아마 트루먼한테 잘렸죠. 그래서 리즈웨이 대장이 오는데 와서 이제 휴전협상 중에 서로 그 두 번째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포로 교환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컸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휴전선을 어디에다 정할 것인가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다 이제 북한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전쟁 전에 휴전선을 38선을 그냥 휴전선으로 하자. 우리 유엔군이나 한국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현재의 전투가 벌어지는 곳을 휴전선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서로 그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워낙 세게 나가니까,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원폭을 쓸 수도 있다고 슬그머니 언론에다 흘립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다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휴전협상이 좀 빠르게 진행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데 왜 연천이 이렇게 치열한 전투 현장이 됐냐면, 여기는 북한 땅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전쟁 전에는 38선 이북 지역이었고, 이제 전쟁 후에 여기 와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면서 연천군에 남아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유일한 건축물이 하나 있다면은 연천역에 있는 급수탑. 그거는 1914년 경원선이 개통이 되면서 쌓은 급수탑인데 유일하게 그것만 하나 남아있지, 한 개도 사찰이든 무슨 시설이 뭐고 하다못해 기둥 하나도 안 남아났어요.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석에 웬 총탄을 그렇게 많이 쐈는지 판독을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다 비참했던 데입니다. 왜 전쟁이 치열했을까요? 한 평이라도 더 뺏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사상자가 당연히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천은 6.25 참전 16개국이 전부 와서 한 번씩은 다 싸운 데예요. 연천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16개국이 이 연천이라는 곳에 와서 한 번도 안 싸운 국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참전은 했는데 연천 땅은 안 밟은 국가가 있어요. 참전은 했어요, 연천에. 어느 나라일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일하게 연천에 참전을 했으면서도 땅을 안 밟았어요. 왜? 공군만 보냈으니까. 와서 폭격을 했어요. 근데
땅은 밟을 시간이 어딨어요. 여기 비행장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폭탄만 냅다 떨고 가고. 그래서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연천 지역만 UN 16개국이 전부 싸워본 동네입니다.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그러니. 그래서 이곳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금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굉장히 작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구역입니다. 거기는 뭐 아직 뭐 확실하게 들리는 말은 전부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들리는 말에는 약 3개 사단이 주둔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70 몇 년도인가 거기서 헬기를 타고 오던 장성 3스타가 한 3명, 그 다음에 1스타, 2스타에서 별 몇 개가 그냥 거기서 안개 때문에 추락해서 별 몇 개가 날아간 자리가 바로 금급산입니다. 그리고 연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3번 찾아왔어요. 한 군데는 옥계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 한 군데는 통연리에 있는 포병대대가 있고, 또 그 중에 한 군데가 요 가막산입니다. 그래서 3군데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갔다는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만큼 이 금굴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 금굴산을 뺏기면은 여기가 이제 캔저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리즈웨이 대장이 처음에 외가도 대신 와가지고 중공군하고 몇 번 붙어보니까 저놈들 습성을 알겠더라고. 저놈들 죽기 살기로 달려들다가도 시간 조금 지나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이게 뭐냐? 보급이 안 되고 저희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아주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요놈들. 들어덤빌 때는 145태 때 대책 없이 도망가가지고 서울 한 번 더 남겨줬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는 안 하겠다 해갖고 라인을 긋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38선이 캔저스 라인.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은 동두천까지 밀리는데 이걸 델타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굴산을 뺏겨서 밀리면은 동두천에 있는 델타 라인까지 가는데, 그 상황에서 치고받고 하다가 휴전이 돼버리면 연천은 어디가 되죠? 북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치열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는 것도 또 저기가 있어요. 저 포천 신북 영평 산정호수에서 그쪽을 유타라인이라고 하고, 철원, 기마, 평강을 철의 삼각지대라고 하는데 거기를 와이어밍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끝이에요. 밀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밀리고 그랬는데, 여기서 워낙 전투를 잘해줬기 때문에 캔저스 라인을 밀리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북쪽으로 한 20km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연천은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이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북한의 김일성이가 독재를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됐겠죠. 아무튼 저는 이 화장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넘어져.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게. 전엔 더 했어요. 전엔 저 나무 여기 꽉 찼었습니다. 저 나무도 보세요. 이거 적은 나무 아닙니다. 다 썩어서 그렇지 만만치 않은 나무예요 이거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이거. 그랬는데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연천군에서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로다 좀 하자고 해서 문화재 신청을 했더니 국가지정 문화재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문화재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근거대라 뭐대라 하고 어떻게 까탈을 부리는지, 심지어는 이거 혹시 일본 시대 때 화장실로 쓰던 거 화장장으로 쓰던 거 아니냐, 뭐 또는 뭐 공장으로 쓰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아니라는 증거는 여기에 있어요. 요게 바로 유엔군들이 먹던 시레이션 깡통입니다. 아, 여기에? 네, 요게 시레이션 깡통인데 이걸 쌓으면서 거기다 먹고 집어 던진 거예요. 요게 처음에는, 지금은 녹슬고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처음에는 국방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6.25 때 쌓은 거니까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게 용합니다 이게.
아주 역사적인 적이 긴 거죠. 그렇죠. 이건 내가 그래서 항상 스토리텔링 할 때마다 요거를 꺼내서 한번 저 연도 측정도 해보고 아, 그다음에 글자가 아직 안 지워졌을 수도 있으니까 글자도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 국내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국 대사관에다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그 시트까지 줬습니다. 영국군 보병제 29여단 관할이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29여단 6.25 전사 자료에 보면은 반드시 이거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이다. 전사 기록이 없겠냐고. 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기록을 더 잘 남깁니다. 그 연천 군청 당시 담당 계장이 영국으로다가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꼭 부탁을 했어요. 야, 영국군 국회 자료하고 잘만 하면은 영국군 29 보병여단 그 전사 6.25 전사 자료에 보면은 잘하면 설계도도 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가서 좀 묻어와봐. 딴짓만 하고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는 이게 지금 불종마다 안타까운 게 이거는 절대로 허물거나 더 이상 훼손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대로 보관해야 돼요. 이걸 또 다시 뭐 돈 들여서 저렇게 짓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대로 놔둬야 됩니다. 다만 저렇게 보관하려면은 한 10분의 1이나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여서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놨지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자료라는 것은 훼손이 안 된 게 역사적 자료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을 때 가막산 설마리 전투까지 들렀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길 못 들렀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영국군 화장터예요. 유엔 화장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엔 화장장이라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 유엔군이 참전한 나라가 참전해서 전체를 치른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 전쟁은 유엔군이 참전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딴 나라에 이게 유엔 화장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 유일한 화장장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을 좀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만약에 대사라든가 영국 총리가 방한을 했을 때 와서 봐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가도록 하면 안 되죠. 수치죠 이거는.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사실 요건 요새는 놔두고 저 아래다 멋지게 만들어서 참배공간 만들고 유엔 각 국가마다 상징 있는 거 다 만들어서 전부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